안녕하세요. 라이즈 수학 박효령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동대문구 중2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총 5개 학교를 준비해 봤고요. 중2가 되고 처음 보는 시험이니만큼 중1에서 배운 개념들을 이용한 문제들이 조금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문제들 위주로 한번 기출분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볼 학교는 장평중입니다. 장평중 19번 문제를 준비했고요. 그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다른 학교는 이제 보통 이번 시험 범위에 수화식 또는 이제 1차 부등식까지만 시험 범위였는데 장평중만 특이하게 1차 부등식은 빼고 연립방정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연립방정식 활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지수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로 두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올해 여직원 수를 구할 거지만 우리가 두는 이제 미지수는 작년 여직원, 작년 남직원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거는 작년이 몇 명이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얼마큼 감소, 얼마큼 증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작년 남직원, 작년 여직원을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풀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미지수를 이렇게 정확히 잡아주고 문제에 맞춰서 작년 남직원, 여직원 합쳤을 때 300명 남직원은 20% 감소 여직원은 30% 증가.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여기에 만약에 330을 쓰게 되면 안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좌변에 남자는 얼마큼 감소했는지만 여자는 얼마큼 증가했는지만 썼기 때문에 우리는 총 얼마큼 증가했는지 총 감소했는지에 대한 330명이 아닌 300명에서 330명이 된 거니까 증가량 30명만 써야 되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30명을 쓰냐 30명을 쓰냐에 따라 이제 문제를 맞냐 틀리냐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원래 우리가 알던 대로 연방을 풀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는 올해 여직원이니까 작년 여직원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Y만 구하면 되니까 위에다가 2를 곱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위 아래식을 더해주면 그러면 작년에는 여직원이 180명이었구나. 근데 올해니까 180명에다가 얼만큼 증가했다? 30% 증가했다. 그러면 총 이렇게 해서 답을 234명이라고 불러줬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전동중 서술형 2번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오랜만에 회전축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우리가 일단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이제 원뿔이라는 도형이 생기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피 공식도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P라는 부피를 먼저 구해볼 건데요. A, B를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원뿔이 생기게 됩니다. 반지름은 3A 제곱 B, 높이는 AB 세제곱. 따라서 P는 3분의 1, 반지름이 3A 제곱 B니까 게다가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일단 두 번째 Q는 BC를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지름은 높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Q는 3분의 1
곱하기 높이. 따라서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Q분의 P. 그래서 약분까지 하면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승인 중 13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지수법칙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배운 게 이제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것만 많이 했는데 이 문제는 이런 유형. 똑같이 생겼을 때 덧셈은 해봤는데 다르게 생겼을 때 뺄셈이나 덧셈 이런 문제는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문제들도 우리가 중1 때 배운 분배법칙을 조금 생각해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배운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많이 연습을 해봤을 겁니다. 3에 10제곱을 3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3 해서 이거는 간단히 할 수 있고, 다음에 5번 같은 것도 우리가 지수법칙을 쓰려면 밑집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밑끼리 곱하고 지수끼리는 더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상태 그대로 쓰던지 아니면 뭐 풀어서 이것도 6을 7번 곱해가지고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거고 해보면 이게 아닌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 3, 4 중에 해결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저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았으면 뭐 2에 진짜 15번 해보고 2에 14번 해보고 뭐 답을 구한다. 이런 방법도 우리가 연습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시험에서는 어떻게든 풀어야 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냐.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중1 때 분배법칙을 배울 때 둘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묶어준 적이 있어요. 얘는 쉽게 생각해서 2를 15번 곱한 거고 얘는 2를 14번 곱한 거니까 얘네 둘 다 공통적으로 2를 14번 곱했구나. 그러면 공통적으로 2를 14번 곱했다 라고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2의 15제곱이 나오려면 2가 하나 있어야지 곱했을 때 여기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9 가져오고. 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나는 2의 14제곱으로 묶어줬으니까 여기가 0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곱하게 되면 2의 14제곱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게 여기는 0이 아니라 1이다. 그러면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도 일단 한번 봐볼게요. 자, 3번 같은 것도 2를 5번 곱했다. 2를 6번 곱했다. 그럼 합쳐서 최대 2를 5번 곱했다까지. 그럼 앞에서랑 똑같이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3을 6번 곱했다. 3을 5번 곱했다. 그럼 나는 3을 5번 곱했다까지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일중 12번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그 이유로는요,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들은 많이 봤을 텐데, 전일중 문제는 특이하게 지금 지수의 숫자가 아닌 미지수가 보여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미지수에 더하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애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9n제곱은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조금 바꾸기 어려워하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수법칙이니까 지수끼리 더했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바꿔놓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게 요거는 다르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것도 사실은 간단히 보면
요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3의 n제곱 대신에 우리가 a를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의 n제곱 대신에 a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구중 12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언뜻 보기에는 그냥 A랑 B 더해서 이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긴 하는데, 절대값이 나온 문제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면 중1 때 배우긴 했지만, 계속 중3, 고1, 고3 계속 나오는 엄청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뒤에 조건이 달려있는 문제는 이런 조건을 굉장히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조건을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1 때 절대값을 배웠을 때 절대값 아니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아니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늘 양수로 나와야 된다는 우리가 잊지 않고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봤을 때는 문자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판단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잘 봐야 하는 게, 이 조건만 잘 본다면 미지수여도 문자여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y보다 크다. 즉, 큰 거 빼기 작은 거. 큰 거 빼기 작은 거를 했다라고 하면 x 빼기 y 자체가 양수다라고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접근해 봄으로써 나중에 대비했을 때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를 가지고 큰 거 빼기 작은 거를 했으니까 양수네. 그럼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야겠다 라고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면 다음 것도 이거는 바꿀 게 없네요. 자, 했을 때 두 개를 더해줄 건데 어차피 저는 y의 개수랑 상수항만 구하면 되니까 y의 개수랑 상수항만 따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y의 개수는 5고 상수항은 6이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 학교의 기출 분석을 해봤고요. 단원이 이제 계산력을 조금 많이 필요로 하는 단원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 실수만 없었더라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다 좋은 점수 받았을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이제 아무래도 함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시험 대비를 해야지 중간고사만큼의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제 준비하는 라이즈 수학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